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세계에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전 보이스 중보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대외 변수 요인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장이 좀 또 조정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건전한 조정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 상황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이 전일 대비 8.01포인트 하락해서 2040.07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40포인트대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하루 만에 좀 반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과 다르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지하게 없을 정도로 좀 조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397억 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322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7일 만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좀 전환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개인 투자자는 홀로 좀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데 702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가운데 운수 장비 업종이 0.97% 정도로 강보합 정도의 수준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기계 업종도 0.9%, 유통업종이 0.6% 정도 세 개 업종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모든 업종들은 하락하는 가운데 비금속 광물 업종이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및 금속 업종도 2%대 업종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 업종도 1.6%, 건설 업종도 1.6%, 운수 창고나 섬유 의복 업종이 1%대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0.3%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129만 6천 원 현재가 보이는데요. 일단 130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서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0.3% 하락한 15만 8,500원에서 16만 원 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권을 강하게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5만 3천 원 보합권을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은 1.6% 올라서 15만 8,500원 현재가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1% 강세를 보이면서 24만 4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기아차도 역시 1.1% 올라서 5만 5,2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일단 현대차를 제외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또다시 하루 만에 좀 반락을 했습니다. 2.28% 하락한 32,150원 보이고 있고 삼성 SDS도 0.5% 하락한 29만 2,500원입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현대모비스나 기아차와 같은 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들이 그나마 지수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낙폭을 그만큼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2.6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688.19포인트를 보입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닌데요. 일단 690포인트가 다시 한번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매수에 가담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540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213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3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도를 보였다가 전일 소폭 순매수 보이고 난 이후에 하루 만에 또다시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269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는 그나마 상승 중 업종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식료, 담배 업종이 1.9%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업종도 1.1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유통이나 통신 장비, 비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좀 하락하는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섬유 의료 업종이 2.24% 하락률 1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운송 업종도 1.75%, 출판 매체 복제나 제약 그리고 기타 제조, 인터넷 업종들 같은 경우도 1%대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현재 3%나 좀 반락이 되면서 75,7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연일 개수증이 하락 추세인데요. 오늘도 1.2% 하락해서 11만 2,6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동서나, 바이로메드, 그리고 컴투스, GS 홈쇼핑 정도의 상승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CJ E&M이나 메이드톡스 같은 종목도 하루 만에 반락되었고, 로엔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권에 들어갑니다. 2.5% 하락해서 77,500원, 파라다이스도 1.6%나 하락하면서 21,250원 현재가 보입니다. 오늘 모처럼 서울 반도체가 3분기 어닝스 프라이즈가 좀 발생이 되면서 급등세를 강하게 보여주는데 17.74%나 급등해서 현재가 19,250원, 19,000원선을 회복했던 점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 시장도 좀 이제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차피 시장 외적인 고외생 변수적인 요인에서는 악재인 요소가 없는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에 좀 급반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크게 밀릴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종목별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에 유지를 해주셔도 크게는 무리가 없는 시장이니까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는 부분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요, 결국은 이제, 상승 기조 속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승 기조 속에서 이런 이제 짤막한 조정은 왜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든 지수는, 일단은 그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수 부담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약간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 구간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구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장을 크게 하락시킬 만한 대외 변수적 요인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요. 그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내적 요인 중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어닝 쇼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어닝 쇼크 역시 지금 우리가 이미 바닥권 영역에 있는 종목에서는 그 어닝 쇼크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 상승 기조 속에서의 뚜렷한 대장주 찾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대장주가 될 것은 자동차 쪽이 아닌가. 전차가 대장주가 되어야만 대한민국 증시가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그 코스피의 종목들이 전차를 빼고 나면 크게 종목군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이제 그 꿈의 신소재죠.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 상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상보가 오늘 좀 급등세가 출회되다가 조금 상승폭은 반납은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저희가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을까요? 아니요, 제가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두산 엔진인데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700원 정도 지금 돼가 있고요. 예. 비중은 35% 정도 됩니다. 두산 엔진을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두산 엔진을 한 3년 전서부터 예. 샀다 팔았다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겪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물린 지가 좀 제가 한, 4월 달부터 매집한 게,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못 빼고 지금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 두산 엔진 갖고 계속 그 트레이딩을 하셨다, 그죠? 밑에서 예, 좀 사고 위에서 또 팔고 예, 또 예, 떨어지면 또 사고 이것을 계속 하셨다, 그죠? 예, 한 3년을 좀 그렇게 했어요. 그 재미는 좀 보셨어요? 크게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큰 재미는 아니어도
그냥 뭐 손해는 안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좀 길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길게가 아니고 이번에 그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확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3년 제가 동안 어저께 뭐 없었던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밑으로 확 내려왔는데, 예. 어찌되었건 이 지금 밀고 내려온 이 구간이 거래량 제일 크게, 맞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한번 밀고 내려온, 그 주간이 있어요. 그죠? 그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아마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건 결국은 어닝 쇼크 때문인데, 이 어닝 쇼크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그 어머니가 3년 동안 참 큰 재미는 없이 그래도 손해 안 보셨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자, 보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선생님 눈에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진 종목이에요. 예, 그런, 예, 그걸 가지고 계속 그래도 조금씩 해서 단기로라도, 중장기겠죠. 그죠? 물론 중장기라도 계속 재미를 보셨다. 이번에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글쎄요. 이게 지금,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6,200원대까지 회복해 주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역시 이게 지금 올라올 상황은 안 돼요. 저 정도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는 것은 올라올 때 지금 수많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본전만 오면 던지겠다는 매물들이.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굉장히 오랜 기간 거쳐야 돼요. 이 회사가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죠? 회사가 이상이 있죠. 계속 실적이 안 좋잖아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만큼 큰 이상이 있습니까? 배임 횡령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두산 그룹인데 그래도 그 배임 횡령권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네. 결국은 실적이에요. 여기 대기업들은, 이 그룹주들은 보통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 큰 저기가 없으면 제가 이걸 상담을 한 이유는요. 예, 제가 여기서 어저께도 제가 사실은 한 1,000주를 더 또 매집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내려갈 때 좀 더 잡아도 되나? 안 됩니다. 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방송 자주 안 보셨죠? 아니요, 제도 영업을 하고 있어서 가끔 뭐 일주일에 한 3-4번은 봅니다. 예. 제가 네. 계속 얘기 드렸던 건 뭐냐면, 예. 과거 산업이 다시 잘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면 조선, 철강, 정유,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산엔진도 크게 거기서 벗어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시 잘 살 수 있다,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은 과거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굳이 왜요? 굳이 지금 과거로 더 자꾸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면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빠진다고 해서 그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두산엔진이 여기서 그 적자폭을 견디지 못해서 물론 뭐 상장 폐지가 나오고 그럴 회사는 아니에요. 절대 그럴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적자폭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감자라도 단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라도 크게 단행을 해버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의 시가총액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손해는 막심해집니다. 물론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손실률은 줄어들겠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도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해버리면 혹여나 안 좋은 기사가 또 떠서 더 큰 추락이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손실률은 줄였을지 모르겠지만 손실금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죠?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저는
일단 조금 손실이 되시더라도요. 예. 5,000원 선이라도 회복을 해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회복은 시간이 좀 걸려요. 없습니까? 일단. 예. 회복은 가능합니다. 5,000원까지. 아, 근데 네. 추가 매수하지는 마세요. 예. 안 좋은 게 제가 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 예, 사이. 제가 음. 이 종목에 들어있는 자금을 2월, 3월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정도 선을 오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으면 시점 자체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 2월, 3월까지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데 어떤 주안점을 좀 준다면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절대. 네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시죠? 현대 로템이요. 현대 로템.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2150원에 20%예요. 이 현대 로템 혹시 매수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분기가 적자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예, 예. 올해 3분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겨우 났습니다. 예, 예. 영업이익이 났지만 한 300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수주의 부진 자체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21,1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올해 혹시 5월, 6월 달 이때 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근데 그때 매수를 하셨을 때도 분기가 아마 적자였을 텐데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 결산 실적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현대 로템이. 예. 그리고 1분기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은 작년 4, 4분기죠. 14년 12월 달 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올 1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반기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는데 3분기 정도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좀 300억 원대로 좀 터닝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은 그나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수주 자체가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고 다만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이제 터닝은 되었지만 매출액도 아직은 좀 감소 추세가 있고요. 또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코레일과의 소송적인 부분에서 패소했던 부분도 있고, 그죠? 또 환차손 같은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단기 순이익이 순손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여기서 업황 자체가 완전히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3분기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었다는 측면 자체는 향후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모습. 즉 단기 순손실은 낮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4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부분은 그나마 올해보단 내년도 정도는 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현재 보유 비중이 20% 정도의 21,1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올 6월 달에 아마 매수가 이상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3,000원까지. 예. 그때 매도하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매도를 한다는 것은 온천 의미가 없다 보여지고요. 다만 일전에 매수하셨을 때 당시에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현재는 그나마 3분기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 매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애청자님께서 좀 얼마만큼 시간이 여유를 좀 갖고 가실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 여유가 좀 있으신다면 지금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올라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 4,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그나마 좀 난다 하더라도 3분기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의 터닝 포인트 정도 이상은 크게 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반등이 들어온다면 18,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게 들어올 만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근데 18,500원에서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템포 또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적인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장님은 지금은 어차피 기다려 오신 거 올해 뭐 현재 6월달 7월달에 매수하신 것도 아니니까 이제 메타차 한번 또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 전략, 홀딩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오히려 현금 여력이 좀 있다면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악의 국면은 지났기 때문에
물량은 차라리 지금 가격대 한 10% 정도 더 실어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가를 좀 낮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아마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M을 44,000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예, 매도 시점을 몰라서요. 44,000원에 예, 20%예요. 20% 예. 매도 시점을 모르신다. 자, 여기 차트 보이세요, 어머니? 예, 예. 자, 이거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로 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대가 맞아요. 네. 여기 51,000원이죠, 그죠? 요 부근에만 오면 늘 밀려왔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약간 낮게 잡아보자고요. 한 49,500원 이상. 네. 거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늘 이 구간 이상이 오면 물량 부담이 생겨서 빠졌습니다. 그죠? 네. 전에도 저항대였고 최근에도 보면 저항대였어요. 그죠? 이거 지금 우뚝 솟은 이 구간은요. 우리가 과도한 기대감이 생기면 거품이 생기죠. 네. 이건 거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안 맞다는 얘기고. 지금 정확하게 적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즉 구간은 49,500원이라는 딱 적점이 나와요. 그럼 지금은 들고 가시되 한류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다른 네. 국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서라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49,500원까지는. 그 구간까지는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9,500원까지만 들고 와보세요. 지금부터 한 3,000원 차이밖에 실적 발표는 언제나요? 실적 발표는 다음 달이죠. 이 회사가. 네. 예, 다음 달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되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접점 구간이 49,500원 선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그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맞다는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뭐 감사합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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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대우증권이요. 대우증권.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2,600원이요. 12,600원. 비중은요? 20%요. 20%. 네. 정권주 가운데서 일단 대우증권을 좀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일단 대우증권에 하나 이슈는 최근 있죠? 네.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산업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 증권사에 대한 매각과 더불어서 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묶어서 팔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여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정권사들의 업황을 좀 분석을 해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권주는 향후에 이제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도입이 되면 정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권업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국면이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레버리지 비율 자체의 110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정권사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정권처럼 또 정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나 또는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또는 메리츠종금증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만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자체가 그다지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대우증권의 그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작년도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한 1,400억 좀 미치지 못할 정도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네. 근데 올해 3분기 대우증권의 실적 자체는 1,000억 원 이하입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는 한 850억 원 정도 준우가 될 텐데 이보다 좀 더 못하게 나오게 되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실적 자체는 일단 아직은 받침이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슈적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모멘텀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9월 저점 대비 한 단계 정도 반등을 주었지만 거기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지금 12,600원 정도 선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길게 본다면 바닥권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대우증권의 주가는 여기서 되돌림을 주기까지는 매각과 연계된 이슈가 좀 다시 한번 불거져야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 적절한 매각 가격이 또 책정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현재 12,600원이니까 매수가까지는 반등을 한 번 좀 살짝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 대우증권을 차라리 정권주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NH투자증권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 뭐 메리츠 정권, 예. 제가 증권주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예. 거기 제가 이제 손실을 좀 보니까, 네. 그 해주는 회사에서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예. 이걸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사고 나서 계속 이거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매각설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지금,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 근데 매수가 가격 대비 네. 오늘 현재가가 11,550원이에요. 네. 1,000원 정도 빠진 거예요, 어머니. 네. 너무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이 종목은 지금 11,500원에서 위로는 12,500원 박스권만 그리고 있는 거라서 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나서 이대로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네. 반등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 대우증권을 물고 늘어질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다.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매수가 정도 수준이면 저는 반등권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거 매각이 되면은 그게 악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현재 대우증권이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죠? 네.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 일전에 4월 고점 대비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줘도 밀리고 시장이 빠지면 더 밀리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결국은 증권업종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권사마다 특징이 있는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인 현재 우리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매각 재료 말고는 없어요. 매각이 된다면 오히려 네. 건전성 있게 어떤 매각을 가져가는 인수자가 네. 어디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죠? 그에 따라서 또 약간의 종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매각이 좀 차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달이 될지 내달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중요한 것은 매각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연말 정도 되면은 또 증권주가 뭐 좋아진다는 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물론 정권주만 놓고 보면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평가 구간은 사실입니다. 네. 저평가 구간은 사실이고 ISA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정시 화랑을 좀 이끌어내겠다는 하나의 유도책이거든요. 그럼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정권업황 자체가 이대로 뭐 계속 꺾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신사님께 갖고 계신 이 대우증권이 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굳이 손실도 크게 없는 가격대에서 물고 넣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또 다른 업종에 좀 보셨다가 다시 네. 들어와도 늦지는 않다는 개념입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뚝 뭐 이게 뭐 12,000원 선 깨어졌다고 뚝 던지지 마시고요. 박스권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 네. 12,500원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다만 이제 밑으로의 손절가 정도를 잡아드린다면 하이올치 네.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1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11,000원. 어머니 이 정도 가격도 좀 불안해 하시니까 네. 제가 손절 가격을 정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아시겠죠? 11,000원 정도 되면은 선절해야 할까요? 예, 깨어지면 일단 손절했다가 차라리 이 종목 또 반등 기다리지 마시고 네. 다른 업종으로 종목 개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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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3분기 영업이익이 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02.6%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한미약품 뭐 2,800%가 올랐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동안 어떤 이런 실적 반영치는 충분히 주가 반영됐죠. 주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실 이유는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에 간략하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2.27포인트 하락한 2045.81포인트 정도로 보이는데요.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면서 마감될 것을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는데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178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473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은 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홀로 매수입니다. 643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일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강보합을 보여주면서 129만 9천 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니까 이제 130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여전히 0.3% 일단 강보합으로 반등이 되었습니다. 15만 9,50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전력도 1.5% 강세를 보이면서 5만 3,800원 현재가 보입니다. 삼성물산은 여전히 상승폭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반등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다른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 상승해서 24만 4천 원 현재가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는 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기아차도 큰 폭은 아니지만 1.2% 강세를 보이면서 5만 5,300원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3.06포인트 하락한 687.67포인트를 보이니까 690포인트의 회복은 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만이 504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218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234억 원 순매도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특징적인 모습 좀 살펴보기 전에 추가적인 예상 체결수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셀트리온이 2.8% 하락한 7만 6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CJENN 같은 0.5% 하락한 8만 7천 원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가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2% 강세를 보이면서 3만 6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1.8%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16만 2천 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에는 4.9%까지 하락폭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7만 5,6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미팜은 3% 조정 예상이 됩니다. 자,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0.9%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19만 900원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약세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 그래도 낙폭을 약간은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죠? 2040선 위에서는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일단, 지금 예상으로 나온 것은 2043선까지 올려놓고 약 5포인트가 빠진 선상에서 마감된 것 같고요. 요새는 보면 코스닥, 코스피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조금 조정이 들어온 선상에서 688선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시장은 아직 견조하다는데 한 표를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이제 성장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런 것은 국내 증시에 즉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될 내용은 아니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종가가 확실하게 나왔는데요. 전일 대비 3.43포인트 하락해서 2044.65포인트로 좀 마감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2.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688.3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오늘 하루 만에 양시장이 좀 반락이 되었지만은 생각보다 장 후반에 낙폭을 좀 많이 줄여주면서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오히려 악재적인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특별한 악재적인 요소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지수의 소폭적인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크게 겁먹고 대응할 시장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보통은 종목을 먼저 선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업황을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을 이제 살펴보시는데 이 방식은 좀 거꾸로 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큰 악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업황이 어떠한 악재적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 흐름이 좋지 않은지 나쁜지, 좋지 않은지 좋은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종목이죠. 그럼 종목을 먼저 선별하더라도 이 앞에 두 가지는 체크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J 제일제당인데요. 예, CJ 제일제당. 예, 매수가는요? 41만 5천 원입니다. 41만 5천 원이요. 5천 원.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00%입니다. 비중 100%. 예, 예. 화끈하십니다. 예. 예. 근데 이게 41만 5천 원짜리 때는 비중 100% 실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아니, 사는 지는 오래됐었는데, 그때 이익 실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익 실현을 못 하신 이유도 그 수익이 크게 안 났기 때문에 이제 못 하셨던 거고. 예,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죠? 예, 예. 밀려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고. 자, 이거 왜 밀려 내려오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음식료 업황으로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예. 최근에 보면 음식료 업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요. 예, 오뚜기를 한번 볼까요? 오뚜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폭의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이죠. 예. 그죠? 뭐 오늘은 5% 가까이 올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대다수 이제 음식료 업황들이 빠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업황이 가장 좋을 때요. 그것이 전부 다 고점을 막 기록하고 있을 때는 따라 붙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있는 업황 중에서 업황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정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종목입니다. 예, 네. 근데 종목 선정을 첫 번째는 종목 업황에 대한 선정이 좀 잘못됐고요. 그죠? 지수는 지금 이제 좋아져도 이 업황이 계속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같이 좋아지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닙니다. 네. 왜냐면 지수 좋아진다고 이 업황이 좋아질 것이냐의 질문에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이 업황이 오히려 좋았기 때문이죠. 네. 그죠? 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지수가 그럼 좋아진다고 여기서 좋아지겠느냐의 질문에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좀 내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의 질문에는 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먹거리 집단 많이 먹죠. 그죠? 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는 36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대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 36만 원에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36만 원하고 40만 원 사이입니다. 예. 그럼 40만 원 이상 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100%이기 때문에 더 실지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추가 매수 자리대에 있는데 네. 더 실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40만 원대 이상 오면 비중을 일단 줄이셔야 돼요. 예, 욕심을 버리시고. 예, 예. 그리고 다시 37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 주면 그때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럼 이 한 종목 갖고 100% 승부를 보시겠다고 하면 예. 죄송합니다. 팔 때도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렇죠. 재매수할 때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꾹꾹 참으면서 기다리시면서 예, 예. 낚시터에 낚시 가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죠? 예. 큰 시세를 줄 때까지는 또 참고 또 그렇게 밑에서 내가 생각하는 매수 구간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또 참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네, 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럼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 100%는 뭐 잘 실으셨어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0486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일양약품 54,400원에 4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양약품의 주가가 54,400원에 40% 정도 비중을 좀 실어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55,100원에 전일 대비 6.9%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쓸 수 있는 상비약을 이제 만드는 약품사 같은 경우는 그다지 우리가 너무 안 좋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바이오주들이 너무 고평가된 모습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매수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함께 움직이시다 보니까 일양약품의 주가 자체도 올해 7월달 고점 자체가 10만 원 선을 넘었었습니다. 10만 2천 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정말 지루하게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 7월 고점 대비 10월달 오늘 뭐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하기 이전까지 지루한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권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고점을 형성시킬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평가 부분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일단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겠고, 다만 주가가 현재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바닥에서 소폭적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8만 원 선을 다이렉트로 돌파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들어왔을 때 저는 목표치를 59,000원 정도 선을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즉 59,000원 정도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가격 부분이 지지가 되었을 때 이익 실현가를 좀 높여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 정도 가격대까지 목표치를 좀 짧게 잡고 설정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B 손해보험을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25,620원에 비중 20% 예병군 멘토님, 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 의류, 섬유, 보험, 그 보험 중에서도 생보사, 손보사 모두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KB 손해보험 역시 손해보험사의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손보사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죠?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즉 24,000원에서 26,000원까지 지금 쉼없이 잘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모멘텀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들고 계시면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요. 29,000원까지 이상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거기서는 물량 소화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 물량 소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29,000원대까지는 29,5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 잡을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도 뚜렷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29,5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 번 더 종목 상담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화로 해서 지금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2470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SG 세계물산 1,600원 50%의 보유 비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SG 세계물산에 대해서 아마 종목 어떤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좀 계셔서 아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그 OEM 유통 사업을 아마 주력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SG 세계물산인데 작년까지 이제 결산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올 그 13년도, 14년도 연속해서 결산 실적 자체가 적자를 좀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고 또한 분기적인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 소폭적으로
적자를 보았다가 한 분기 소폭 흑자를 보았다가 또다시 적자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 2,190원까지 강하게 주가 급등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것도 장대 연봉입니다. 장대 몸통 연봉을 좀 만들어내고 나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개수적인 변동성을 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 종목 자체를 뭐 800원대나 1,000원대, 1,200원대 매수에 가담하신 것도 아니고 1,600원대 매수에 가담하셨다면 그다지 주가 자체가 오히려 떠올라가는 측면보다는 좀 밀렸을 때 매수했었던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분명히 제가 일전에 최근에도 이 종목은 1,500원 정도 초반, 1,500원 정도 초반선에 지지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반등권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추가적인 이거 보유 관점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1,500 한 1, 20원 정도의 분기 지지가를 꼭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방송을 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하고 난 이후에 오늘 주가 자체가 소폭적이나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1.5% 반등이 들어와서 1,335원 현재가 보이는데요. 이 종목 일단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실적 자체가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어지지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 종목이 일단 변동성적인 측면이나 모멘텀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이 큰 종목은 오히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는 종목인데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가담하셨다면 그만큼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매매 임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또 빠지니까 또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1,500원 정도 초반이라도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해서 일단 빠져나와 줄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일시적인 변동성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한 단계 더 밀려버리게 되면 또다시 이 종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LOT-BECUM이네요. 13,700원에 비중 60%. 해병군 멘토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LOT-BECUM, 일단은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왔다가 바이오주 관련이었죠. 결국은 그 바이오주 관련해서 급등세, 즉,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급등세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조정이 크게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시는 전략은 맞진 않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구간, 우리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 자체가, 자, 원래 따지면 이게 아직도 큰 폭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도 4,000원대에 머물렀던 종목이 2만원을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거품이 빠지게 돼 있죠. 그 거품의 폭은 어떤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기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여기가 지금 지지대는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000원대가. 그 11,000원대의 지지 여부가 명확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따라 들어가신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자, 여기죠. 많이 올라오면 13,100원입니다. 그 11,000원 부근하고 13,000원 부근 요 사이를 박스권을 좀 형성해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 박스권 이후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량을 소화시켜버리고 나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11,000원 부근과 13,000원 사이 요 사이에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은 결정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방향성적인 측면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래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이상 올라오면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요. 본전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박스권에서 약간의 오버슈팅만 나와도 일단 본전 이상은 올라오겠죠.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09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알톤 스포츠 11,000원 비중 3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알톤 스포츠 종목이 11,000원대에 30% 비중을 좀 담으셨으니까 오늘 종가가 6,550원이니까
손실폭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알턴 스포츠를 보기 이전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녹스를 좀 봐야 되는데,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자체는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면서, 알턴 스포츠 같은 경우도 좀 최악의 국면을 좀 거치면서, 이녹스 같은 경우 연결 기준에 3분기에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일전에도 제가 탑5 시간을 통해서, 부품주들 말씀드릴 때 이녹스, 말씀드릴 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턴 스포츠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면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수기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비수기 개념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가을부터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은 알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영업이익 자체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 종목이 작년 4, 4분기부터 분기 적자를 내고 난 이후에 1분기 소폭 흑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분기에는 또다시 흑자폭이 좀 줄어드는 영업이익이 흑자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주가가 이미 그 실적에 비례적으로 좀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5,600원대까지 밀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좀 반등을 주었지만 그 반등이 크지 못합니다. 즉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아직은 알턴 스포츠가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알턴 스포츠도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단 내년 정도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지금 현재보다는 좀 실적이 그나마 개선되어 줄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난다는 부분을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밀려내린다면 직전 저점 정도 수준까지 밀린다고 보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7천 정도 초반선으로 보여지니까 현재는 조금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짧게 보고 갈아탄다면 반등폭을 7,400원 정도 선으로 보고 매매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미셀이요. 바미셀.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6,500원 정도요. 그 어머니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바이오주 그만큼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오주 지금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덜렁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아니, 이것이 산지가요. 옛날에 만원대 샀다가는 8,000원대 손절을 하고는 이것이 많이 내려왔다가는 7,500원까지 가길래 네. 다시 또 내려오길래 잡았죠. 그 방송 안 보셨죠, 어머니? 아니, 좋아요. 근데 하장 아니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오주 지금부터 위험하다. 오래됐어요. 그 오래됐는 게 그때 위험하다 할 때 그때 들어가신 건데 뭐 8월 달에 그죠? 아니, 옛날에 이게 화장품 잘 갈 때 화장품으로 줄기세포로 이거 한다고 뉴스가 뜨길래 또 잡아봤죠. 일단 어머니 지금 이게 실적이 안 받쳐주는 회사예요. 아시죠? 예. 실적이 안 받쳐주는 회사라서 여기가 지지선이 무너져 버리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얼마 정도 5,000원입니다. 5,000원 종가상 5,000원 깨면 던지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어디 전기차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건 아침에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 방송을 하죠. 그때 한번 보세요, 어머니. 상보요? 상보로 들어가면 될까요? 상보요? 예. 그 상보가 낫겠죠, 어머니. 이 종목보다는. 예, 보긴 보시네, 어머니가. 아니, 맨날 쓰죠. 예, 이게 예. 이렇게 물려갖고 있어갖고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코디에스가 났을까요? 상보가 났을까요? 글쎄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그건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예,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6,000원만 하고 팔으려고 한데. 네, 저는 바미셀을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중장기로도 안 되겠죠? 예. 그거 참고하세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강연에 예. 먼저 얘기하시죠. 강연에 제가 주말에 부산 대구를 갑니다. 일단 대구 먼저 가는데요. 10월 31일 날은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테크노파크 2층이고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은 부산 바로 중앙동에 있는 유한타 증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들 많이 하시고요. 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2시, 문의 전화는 1577
7451번입니다. 대구,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현 네, 멘토님. 저도 이번에 토요일 날 강연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동부정권 인천 지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 경기도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정권 인천 지점에서 뵙겠습니다. 예.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